탄타매도의 장점은 내 매도 차익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늘어났던 주택수를 다시 원점으로 만들 수가 있죠. 투자금이 불려졌으니까 높은 가격의 물건, 좋은 물건 레벨업을 할 수 있죠. 자본금을 계속 축적시켜왔고 다가구 건물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1초 전까지 다른 얘기하다가 오늘은 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세미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교시 영상만 찍었는데 네. 촬영이 막 30분이 넘어가가지고 2, 3교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탄타매도가 가능하다는 것만 사람들이 알고 정확한 이 세금 규정을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매 사업자를 언제 내야 되는지, 낙찰받고 내는지, 그 전에 내야 되는지, 등기 이전하기 전까지 내야 되는지, 이거를 2채 이상 해야 된다는데 1년 안에 2채 이상인지, 내가 12월 1일 날 낙찰받았는데 그러면 한 달 남았네, 한 달 동안 2채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실적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가 많이 질문 받았습니다. 보통은 집을 단기로 팔았을 땐 세금으로 대부분 내야 된다는 게 통념인데, 어쨌든 매매 사업자라는 그걸 깨주는 약간 혁신적인 어떤 루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고, 하시는 분들 또한 이걸 확실하게 내가 알았다고 인지를 해야 이거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애매하게 안다고 하면 낙찰부터 걱정이 돼. 낙찰 막상 받았을 때 한다고 해도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2교시 때 탄타매도의 전문가 귀재이신 이제 도마쌤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 세금 강의를 세금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투자랑 접목해서 투자 플러스 세금을 같이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타매도를 가능하게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는 시점이 보통은 거래가 활발하게 안 되니까 이런 루트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상승장에 이런 게 가능했나? 거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탄타매도를 열어놓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은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단타매도를 하고 싶으나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매도되는 데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다. 물론 내 매물이 좋고 가격이 싸고 하면 거래가 됩니다. 탄타매도의 장점은 내 매도 차익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늘어났던 주택수를 다시 원점으로 만들 수가 있죠. 저 투자금이 불려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더 높은 가격의 물건, 좋은 물건, 넓은 평수, 좋은 입지를 하면서 레벨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곤물주님도 보면은 과거에는 단타매도로 이 자본을 쌓아오신 분이거든요. 다가구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월급을 모아서는 빌라 단타매도를 하면서 자본금을 계속 축적시켜왔고, 그걸로 이제 더 좋은 입지로 갈 수 있었지만, 곤물주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의 상품을 본 거죠. 주택 중에서 이제 큰 물건, 다가구, 건물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방향이 많아요. 투자금을 늘려놓게 되면 내가 빌라를 굳이 안 봐도 되거든요. 좀 더 큰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레벨업을 하는 거죠. 투자금도 쌓고. 과거에는 명의가 한 명의의 주택수가 많아지게 되면 부담이 종부세나 뭐 보유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플러스 취득세가 있잖아요. 취득세가 뭐 한두 푼 늘어나는 게 아니라 1%에서 8% 되고 12% 되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 오히려 근데 이게 1주택자 이하분들한테는 기회이기도 한데, 2주택자, 3주택자 되면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뭐 오피스텔이나 1억 이하를 봐야 되니 좀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기는 하죠. 입찰을 많이 해보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건데, 저는 사실 진짜 중요한 요소는 우리 내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가 좀 안 되더라도 사장님들이랑 왜 매도가 안 되는지 협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마음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똑같은 사람이 집을 전세로 볼 때랑 집을 사서 볼 때랑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집을 빌려서 오는 사람은 뭐 좀 해가 안 들고 좀 향이 안 좋아도 그냥 2년 동안 살고 나가는 거니까 그냥 들어와요.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취득세 이런 것도 내니까 단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따집니다. 올라갈 수 있는 요소나 뭐 떨어질 수 있는 요소를 꼼꼼히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요소들을 입찰할 때부터 잘 챙겨야 되는 거죠. 꼼꼼히 보고 입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도가 잘 안 되는 물건들, 대표적으로 빌라를 보다 보면 이제 사무소라든지, 사무소로 돼 있는 건 매도가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되고, 단지하도 사실 뭐 재개발이 아니면 매도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이제 월세 투자, 그러니까 낙찰을 굉장히 싸게 받고 수익률을 올리는 구조의 월세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는 배제를 하고요. 전용 면적이 8호제곱이 넘어가면 부가세가 나오는데, 처제가 낙찰받은 오산의 아파트 부가세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2천만 원입니다. 매도 차익이 뭐 4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일단 부가세 10% 그러면 2천만 원 내면 뭐 2천만 원 남죠. 근데 그 안에서 뭐 취득세나 뭐 인테리어 뭐 명도비 빼고 나면 사실 1천만 원 뭐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엔 2년 보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2년 뒤에 내가 사업자로 안 팔면 부가세는 안 나. 단타로 파는 건 사업자로 파는 거죠. 소득세이기 때문에. 근데 개인으로 팔면 77%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양도세 77%를 낼 거냐, 아니면 소득세 플러스 부가세 10% 계산한
비슷한 걸 낼 거예요. 그래도 부가세 10%가 나을 거예요. 77%보다는.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보통 문제는 단타매도면 소득세만 내는 게 맞는데 부가세 10%를 갑자기 왜 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걸 몰랐으면.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잘 따져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 거고, 사실 단타매도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무조건 좋죠. 사실 초보자들이 듣기에 바로 투자하자마자 바로 돈 버는 거니까. 근데 사실 세상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낙찰받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내일 모레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도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고 그 중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고요. 생각보다 매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조사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플랜 B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도가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거를 매도를 고집해서 집을 더 매수자들이 또 더 좋아하게끔 어떻게 꾸밀 것이냐, 조건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임차 계획으로 맞출 것이냐, 계획들을 같이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방송에서는 좋은 얘기만 해요. 현실과 이 이상의 갭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렇고 결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례들이 많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안 담잖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생략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미나에서 저희가 뭐 큰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강의 대관료만 300만 원이니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세미나를 드리는 이유는 뭐 돈을 벌려고 그런 것보다는 강의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맛보기로 요약본처럼 미리 알 수 있게, 쟤네는 저런 스타일로 강의를 하겠구나, 저런 투자를 해가는구나. 물론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파트가 세금 쪽이다 보니까 단타매도 아무래도 도마쌤께서 잘 준비를 해오실 것 같은데, 제 것도 들으시고요. 다 들으셔야 되지만 2교시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돈을 벌려고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 이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2교시에는 지키는 거, 내 돈을 잃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거고, 1, 3교시는 아무래도 좀 돈을 버는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